안녕하세요. 마이서울TV입니다. 지난 파란 여름 1편에서 우리는 두 아이가 서로의 마음도 모른 채 첫 이별을 겪고 그리움을 품은 채 어른이 되어가는 모습을 함께 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그 계절은 멀어진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남은 여름은 쉽게 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파란 여름 2편에서는 흩어졌던 인연이 다시 스치고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감정이 조용히 되살아나는 순간을 만납니다. 돌아갈 수는 없지만 다시 피어나는 기억, 그 여름의 빛과 바람, 그리고 마침내 마주선 두 사람. 이제 김진경 작가의 파란 여름 4부와 5부 재회의 문을 열고 흐르는 시간의 끝자락까지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천천히 마음을 열고 그 여름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제4부 다시 이별. 봄이 갔다. 시간은 언제나 그랬듯 머물지 않았다. 한때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웃던 두 사람은 다시 각자의 하루 속으로 흘러들었다. 인생은 그렇게 가장 빛나던 순간조차 스스로의 무게로 희미해진다. 수연은 대학을 마치고 우연히 방송국 오디션을 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이었다. 친구의 손에 이끌려 지원서를 냈고 덜컥 합격 통보를 받았다. 그녀의 맑은 목소리와 또렷한 발음, 무대 위에 서면 자연스레 빛나는 미소는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그렇게 수연은 어린이 프로그램의 사회자가 되었다. 텔레비전 화면 속 그녀는 언제나 환하게 웃었다. 아이들에게 동요를 가르치고 사탕을 나누어주며 때로는 인형극에 출연해 해맑은 표정을 지었다. 화면 속의 미소는 늘 자연스러웠지만 그 안에 감춰진 마음은 말없이 흔들렸다. 수연은 방송이 끝나고 조용히 조명 아래를 벗어날 때면 언제나 텅 빈 무대의 냄새를 맡았다. 그 냄새는 달콤하면서도 서늘했고 어쩐지 그 여름 냇가의 흙냄새를 닮아 있었다. 밤이 되면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마주 보았다. 하루 종일 웃었던 얼굴 속에는 묘한 피로가 서려 있었다.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그녀는 자문했다. 그리고 문득 마음 한구석이 저려왔다. 어쩐지 그 이름이 떠올랐다. 재석. 지금은 어디쯤일까? 재석도 그 무렵 서울의 또 다른 구석에서 바쁘게 살고 있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구했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불친절했다. 출근길에 버스 안 사람들의 어깨에 부딪히며 그는 종종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한때 그토록 푸르렀던 여름의 하늘은 이제 회색빛 건물 사이로 잘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일을 배우고 사람에게 치이며 현실 속에서 점점 무뎌졌다. 그러나 퇴근길 전철 안에서 창밖의 석양을 볼 때면 그의 마음 한켠이 여전히 그 여름의 냇가로 돌아갔다. 그곳에는 여전히 소녀가 있었고 맑은 웃음이 있었다. 그는 몇 번이나 수연에게 편지를 쓰려 했다. 하지만 책상 위에 봉투를 올려놓을 때마다 마음이 멈췄다. 지금쯤 그녀는 바쁘겠지. 나 같은 사람이 이런 편지를 보내면 부담스럽지 않을까. 결국 펜은 종이 위에 닿지 못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다. 수연은 어느 날 오래된 우체통 앞에 서서 망설였다. 손에는 봉투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재석에게. 짧은 이름 두 글자, 그러나 그녀의 모든 청춘이 담긴 이름이었다. 수연은 봉투를 쥔 손끝을 떨며 조용히 속삭였다. 그냥 안부라도 전하고 싶었어. 하지만 결국 그녀는 그 편지를 붙이지 못했다. 누군가의 이름을 다시 부른다는 건 그만큼의 용기를 필요로 했다. 그녀는 봉투를 접어 가방 속에 넣었다. 그리고 며칠 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그 편지는 세월의 먼지와 함께 그렇게 잠들었다. 시간은 흐르고 또 흘렀다. 방송국 생활은 점점 빠르게 돌아갔다. 수연은 프로그램을 맡고 인터뷰를 하고 행사장으로 달려갔다. 세상은 그녀에게 새로운 무대와 인기를 주었지만 그 대신 한때의 고요와 순수를 빼앗아갔다. 그리고 어느 봄날 그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방송국 기술 감독으로 일하던 그는 언제나 묵묵하게 케이블을 정리하던 사람이었다. 처음에는 아무 감정이 없었지만 함께 일하며 웃음을 나누고 서로의 피로를 위로해주는 사이가 되었다. 결혼은 그렇게 찾아왔다. 마음이 편안했고 세상은 더 이상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결혼식 날 수연은 흰 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 스친 것은 어느 여름날 냇가에서 고동을 내밀던 소년의 손이었다. 이거 너 줄게. 제일 큰 거야. 그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잘 지내고 있지, 재석아.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날의 눈빛은 오래도록 떨렸다. 세월은 더 흘렀다. 아이가 태어났고 세상은 다시 한번 그녀를 바쁘게 했다. 아이가 첫걸음을 떼던 날 수연은 이유 없이 눈물이 났다. 그 눈물의 의미를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어쩌면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그리움이었을지도 모른다. 밤에 아이를 품에 안고 있으면 문득 냇가의 물소리가 들려왔다. 그 시절 발끝에 닿던 물살의 감촉이 그대로 되살아났다. 그녀는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재석아, 그 여름 기억나니? 아이는 잠들어 있었고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그 여름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건 시간 속에 묻힌 추억이 아니라 그녀 마음속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생생한 하루였다. 재석도 그 무렵 결혼을 했다. 다정한 여인과 함께 작은 가정을 꾸렸다. 그는 더 이상 젊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소년이 살고 있었다. 퇴근길 버스 창가에 기대어 불현듯 들려오는 동요 소리나 피아노 선율이 그를 언제나 그 여름으로 데려갔다. 수연은 지금도 피아노를 치고 있을까? 그 생각이 떠오르면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슬픔과 따뜻함이 동시에 있었다. 세상은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의 이름을 잊지 않았다. 시간은 사랑을 멀리 데려갔지만 기억은 오히려 그 거리를 품에 안고 더 깊어졌다. 수연은 가끔 꿈을 꾸었다. 푸른 하늘 아래 냇물에 발을 담근 소녀와 소년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꿈. 그 꿈에서 그녀는 다시 16살이었다. 그리고 깨어나면 그 모든 것은 파도처럼 사라졌다. 그녀는 침대 머리맡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냇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 물소리는 세상의 어떤 음악보다 맑고 슬펐다. 사람의 인생에는 지워지지 않는 계절이 있다. 그 계절은 때로 슬픔으로, 때로 기쁨으로 남아. 시간이 흘러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쉼없이 흐른다. 그 여름날의 냇물 소리. 그것은 이제 두 사람의 생을 관통하는 가장 깊은 숨결이었다. 아무도 듣지 못하지만 그 소리는 여전히 맑게, 푸르게 흐르고 있었다. 제오부. 흐르는 시간의 끝에서 2025년 4월 15일 봄. 서울 설해마을 언덕 위에는 아직 이른 벚꽃이 남아 있었다. 오후 햇살이 골목길의 담장을 타고 흐르고 저 멀리 한강은 잔잔하게 빛을 흘리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강물 위로 은빛 잔물결이 번졌다. 그 위로 느리게 지나가는 유람선의 모습이 마치 세월의 한 장면처럼 조용히 멀어졌다. 언덕 위 벤치에 앉은 노년의 재석은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 햇살이 그의 주름진 이마를 부드럽게 쓸고 지나갔다. 하늘은 오늘따라 유난히 파랬다. 그는 문득 속삭였다. 그 여름 그 하늘도 이랬지. 한때 그가 바라보던 냇가의 하늘, 그 푸르름이 이 언덕 위 하늘에도 남아 있었다. 시간은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었지만 하늘의 색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재석은 천천히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 한 장이 고이 접혀 있었다. 모서리는 닳아 있었고 종이는 누렇게 바랬지만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다. 재석아, 너에게 이 편지를 쓰기까지 오래 망설였어. 그날 이대 앞에서 널 만난 이후 나는 하루하루가 너무 바빴어. 방송국에서 아이들 앞에서 웃으며 노래하며 살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공허했어. 왜일까? 아마도 내게 미안해서였을 거야. 그때 널 붙잡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이 편지를 붙이지 못하고 서랍 속에 넣어둔다, 재석아. 이 마음은 내 생의 마지막 날까지 간직할게. 수연이. 편지는 오래전 그녀의 죽음 소식과 함께 우연히 그의 손에 들어왔다. 수연의 가족이 정리한 유품 중 편지 하나가 붙이지 못한 봉투라며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날 재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그 편지를 가슴에 품고 설해마을 언덕을 걸었다. 그로부터 수년이 흘렀다. 그는 여전히 이 벤치에 앉아
강 건너 노을이 질 때마다 수연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렀다. 그 이름은 바람 속에서 살짝 흔들렸고 한강 물결 위에서 잔잔히 사라졌다. 저녁 햇살이 언덕의 건물 벽에 부딪혀 붉게 번졌다. 설의 마을의 골목마다 커피 향이 흘러나왔고 아이들이 웃으며 언덕을 뛰어내렸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오래전 냇가의 수연 웃음과 겹쳐졌다. 재석은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들었다. 그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그저 마음속 어딘가가 조용히 따뜻했다. 수연아, 나 아직도 그 여름을 기억해. 그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 말은 바람에 실려 강 위로 흩어졌다. 멀리 강 저편으로 석양이 떨어지고 있었다. 붉은 빛은 물결 위에 길게 번졌고 그 빛 위로 흰 갈매기 한 마리가 천천히 날았다. 시간은 끝이 없고 사랑은 모양을 바꿔 흐른다. 사람의 마음이 흘러가도 그 마음이 향했던 곳은 남는다. 재석의 마음 속에서 그 여름날의 냇물은 아직도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물소리는 세월의 언어로 변해 이제는 그의 가슴 속에서, 그의 숨결 속에서 아무도 듣지 못할 노래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노을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붉고 강은 금빛으로 빛났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다. 수연아, 이제 그 여름으로 가자. 바람이 불었다. 언덕 위 벚꽃이 흩날리고 한강 물결이 반짝였다. 그 순간 세상은 마치 한 편의 시처럼 멈춰 있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데려가지만 사랑이 남긴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 여름의 냇물처럼 두 사람의 마음은 지금도 세월 속을 푸르게 흐르고 있다. 이것으로 단편소설 파란 여름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마음이 고요해지는 시간이셨나요?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계절,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영원히 마음속에서 푸르르게 남아있는 여름. 누군가의 이름, 그 시절의 웃음과 바람, 그리고 말하지 못했던 마음들. 김진경 작가의 파란 여름은 그리움이 때로는 아픔이 아닌 살아있음의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들려줍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도 잊지 못할 한 여름이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이서울TV였습니다.